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집단 서방 간의 경제, 무역 전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단 서방은 중국과 굉장히 갈등을 빚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디커플링을 하겠다고는 하지 않고 디리스킹을 하겠다고들 합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중국에 급속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와인과 농산물부터 에어버스 항공기를 팔 수 있는 큰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3사 지멘스, 보쉬가 중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중국을 버리면 그대로 고사하는 형편입니다. 미국도 토니 블링컨과 제넷 옐런도 중국을 방문해 비슷한 소리를 해대면서 뒤로는 말을 안 들으면 보복하겠다는 식으로 떠듭니다. 그러나 미국의 기업들은 중국 시장을 결코 버리지 못합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바이두 매핑 기술과 연합해 점유율 하락에서 회복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리창 중국 총리와 만나 자기는 중국을 좋아한다고도 했습니다. 애플 역시 중국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인텔도 중국에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개발 속도는 무섭습니다. 기술 봉쇄를 하면 결국 각고의 노력을 하든 엔지니어를 사든 결국 국산화를 합니다. 그러니 각국 기업들이 디커플링은커녕 다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토요타도 화웨이와 자율주행 부문에서 합작을 할 태세입니다. 장사란 게 남의 돈 먹기가 힘든데 중국은 더욱 힘듭니다. 하지만 시장이 너무 커서 현실적으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중국은 산업 생산 능력을 엄청 키웠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과 유럽은 산업 생산 과잉이라고 비판하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공부 혼자만 열심히 하면 반칙이니 공평하게 다 놀자는 게 집단 서방의 논리입니다. 노나 공부하나 마찬가지다 전략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늘릴 태세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위협을 느끼기는커녕 비웃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이 취하는 정치적 질서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25%의 관세로도 부족해 100%를 매긴다는 것은 미국산 전기차가 전혀 경쟁력이 없다는 점만 노출시킨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에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100%라는 황당한 관세를 매기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는 주로 중국 내에서 제조되는 미국 자동차 브랜드라고 글로벌타임즈는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 중국 브랜드는 거의 없어 100% 관세를 매겨봐야 중국은 아무 충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 기업과 소비자만 손실을 입는 하나마나한 짓을 미국이 한다고 비웃고 있습니다. 글로벌타임즈는 또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틀 동안 중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교착 상태였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위한 협상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태열 장관이 방중을 한다고 하자 시에시에 하러 가느냐, 거기 왜 가느냐고 비방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다 가는데 굳이 안 갈 이유는 없습니다. 한국 내 협중 정사가 매우 강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적국은 아닙니다. 얻을 건 얻고 줄 건 주면 됩니다. 한중 간 거래가 많이 줄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디커플링은 비현실적입니다. 글로벌타임즈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미 성향으로 인해 외교적 측면에서 한중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타이완, 남중국해 등 중국 관련 이슈에 대한 악의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타이완, 남중국해는 한국의 실존적 이익이 걸려 있지 않습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은 미국도 조심스러워합니다. 미국은 타이완을 지켜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면서 타이완 독립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타이완 문제는 중국과 타이완, 미국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글로벌 타임즈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이 어커스에 관여할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커스는 앵글로 섹슨의 모임입니다. 어커스의 구성원인 호주는 어정쩡한 형식적인 반중이고 영국은 이미 쇠락한 제국입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커스에는 중국뿐 아니라 프랑스도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른다고 해서 한국이 덥석 물기에는 별 실익이 없습니다. 한국이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 남태평양까지 세력을 투사한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왕이 외교부장이 베이징 띠아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조태열 한국 외무장관을 만났다고 연합뉴스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태열 장관은 한중 간 이견을 잘 관리해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고 좋은 협력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글로벌 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한국은 국제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지 않으며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타임즈는 조 장관의 발언을 두고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이는 윤 정권이 총선 이후 중국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은 낮지만 이번 방문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왕이는 그러면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윤 정권이 얼마나 성실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만약 손짓만으로 관계 개선을 바라면서 동시에 미국을 따라 중국을 압박한다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